야구 국가대표팀을 지냈던 유중일 전 감독, 전 며느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전 며느리의 가족이 아들 집에 홈캠을 설치해 감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또 욕창에 걸린 아내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현역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주요 사건 사고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영상 보면서 보고 나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카메라 렌즈에 가득 담긴 한 남성. 장소는 가정집인 것 같죠? 카메라를 막 설치한 듯 요리조리 이렇게 시험해보는 모습입니다. 뒤에는 다른 남성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설치가 잘 됐는지 스마트폰으로 꼼꼼하게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은 며칠 뒤 같은데요. 다른 남성이 자기 집인 듯이 방문도 열어봤고요. 또 이렇게 소파에도 누워서 이렇게 빈둥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부엌에서 택배를 풀다가 카메라와 눈이 마주치고 맙니다. 자, 그제서야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카메라 앞으로 이 남성은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도대체 누가 이게 집주인인지 헷갈릴 정도의 영상인데 그래서 나중에 홈캠을 발견하게 된 사람이 류 감독의 아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류 감독의 아들은 이제 이혼 소송 중이었고 이게 이제 지난해 5월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집을 며칠간 비우게 됩니다. 근데 8일 후에 돌아왔는데 이제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집주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예 몰랐던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홈캠을 설치한 그 두 명의 남성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실은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장인 어른의 회사의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중에 한 명은 처남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가족 관계가 얽혀 있는데 사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이제 당사자들 간의 다툼을 넘어서 가족들 간의 이제 전면전이 되는 상황들이 되게 흔하게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상황도 아마 좀 그랬던 것 같고 아마도 이혼 소송 중에 이 그 아내 측에서는 좀 남편을 감시하고 뭔가 이제 트집거리, 시비거리, 약점 이런 걸 잡고 싶었던 게 아닌가. 다만 이제 각자의 이 목적에 대한 주장은 서로 상충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홈캠을 몰래 설치한 걸 알게 된 이 유 전 감독의 아들이 카메라를 이제 해체하게 됩니다. 이걸 두고 아내 측에서 또 소송을 걸었다고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소송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정말 깨알같이 소송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카메라를 설치했다 들켰으면 굉장히 심쿵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내 카메라 지금 부셨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재물손괴죄로도 고소를 하고 뭐 이제 당연히 이런 게 발견됐으니까 좋은 소리가 오가지 않았겠죠. 네. 근데 이제 폭처법,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같은 걸로 또 막 고소를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기소가 돼요. 저는 사실 이제 현직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이제 기사를 봤을 때 약간 무혐의를 잘못 보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기소가 돼서 어쨌든 법원까지 간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무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일단 이 발단 자체가 내 집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던 거잖아요. 이 부분도 좀 법적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형사상으로 다 문제가 있고요. 우리나라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앵커님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를 녹음했다, 혹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있는 자리에서 대화를 녹음했다, 이런 것들은 내 목소리가 들어간 대화니까 이게 위법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서 혹은 타인의 어떤 상황들을 엿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설치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요. 형량도 꽤 높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뭐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처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범죄인데,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하게 됐을 때 아니 이게 어떻게 재물손괴죄로 먼저 기소가 돼서 법원으로 갔지? 였고, 아니나 다를까 법원에서도 개인의 비밀, 어떤 이런 개인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거를 해체하지 않을 수도 없을 거고, 이 상황에서 좋은 얘기 나오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냐. 이거를 유죄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각각 무죄로 이제 선고가 됐고요. 현재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제 통비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게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달에 이 사건 관련해서 첫 재판이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 재판에서
쟁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아내 쪽,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이제 지금 기소가 됐거든요. 이제 그 장인어른도 그다음에 이제 설치를 했던 직원 일부도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들의 주장은 유모차가 없어진다든가 스타일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했다고 뭐 하고 스타일러를 있고요. 몰래 가져가긴 힘들죠. 그렇죠. 사실 그거 들고 부피가 가는 너무 것도 크잖아요. 예,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 설치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사실 이 부분이 쟁점일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그렇게 격렬하게 뭔가 이제 다툼이 막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이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이 사건 처음 들었을 때 좀 엽기적이다 이런 얘기도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사건처럼 이혼을 전후해서 이렇게 홈캠을 몰래 설치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둘러싸고 뭐 홈캠, 뭐 혹은 도청기, 혹은 이제 공폰 같은 거를 차량 뭐 이제 조수석 아래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놓는다든가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녹음을 하는 것도 흔하고 왜냐하면 차량에서 뭔가 대화하거나 하는 것들을 몰래 녹음하고자 하는 일들도 되게 많고요.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혼 소송을 둘러싸고도 일어나고 또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소위 말해지는 교제 폭력 혹은 타인에 대한 스토킹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사람들은 이혼 소송에선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이 이혼 소송을 하면서 형사 사건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많이 하게 되는 형사 사건 중 비중이 높은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좀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텐데 네. 이렇게 결말이 참 씁쓸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